안드로이드 오버 리눅스 IoT 플랫폼 간단 설명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TV 플랫폼에 안드로이드 오버 리눅스라는 리눅스 펌웨어를 통해서 지그빗 MQTT 홈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저희가 시중에서 사용하는 모든은 아니죠. 거의 모든 IoT 장비를 셋탑에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토이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이렇습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공유기, 셋톱박스, 지그비 MQTT를 쓰기 위해서 지그비 수신기라고 볼 수 있는데 CC2531 USB 스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U5 PVR에 이제 CC2531이 연결되기 위해서 커널 드라이버에 CDC ACM이라는 드라이버를 추가해서 컴파일해서 제조사에서 배포를 했고 그걸 인식해서 안드로이드 오버 리눅스를 통해서 이 USB 스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제품들을 연동할 수 있느냐? 일단은 거의 모든 제품이 연동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슨 Z웨이브 스틱을 통해서도 Z웨이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Z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주파수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국가별로 이제 맞춰서 기기를 사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지급이는 통합 주파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구성으로 사용하게 되면 와이파이 장치는 물론 연동할 수 있고 지급이 디바이스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탑박스 특성상 블루투스 장치와는 연동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는 안드로이드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장비는 연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동성을 보자면 스마트 띵즈 제품들과 연동되고 홈킷 제품들, 뭐 홈브릿지를 통해서 연동되거나 아니면 홈킷 브릿지를 통해서 연동되거나 아니면 홈킷 컨트롤러를 통해서 연동되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싼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투야 클라우드, 뭐 스마트 라이프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연동되고 뭐 개인적으로 뭐 만든 DIY 제품이 있다면 MQTT를 통해서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뭐 홈어시스턴트가 로컬호스트 브로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퍼블리시하거나 하면 충분히 IoT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용 가능하고 샤오미 디바이스는 와이파이로 된 것들, 지그비로 된 것들 뭐 연동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홈 디바이스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구글 홈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구글 홈을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옆에 사진을 잠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그비로 되지 않은 이제 와이파이 플러그죠. 이제 다원 와이파이 플러그, 그 다음에 지그비 다원 플러그, 그 다음에 지그비로 된 벽 스위치, 네, 이선식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샤오미 버튼, 그 다음에 샤오미 도어 센서, 그 다음에 샤오미 온도 습도 센서, 그 다음에 샤오미 조도 센서, 이거는 샤오미 움직임 감지 센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드등, 네, 무드등인데 실제로 와이파이로 되는 제품하고 블루투스로 되는 제품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서 와이파이 제품은 연동이 가능하고 블루투스는 아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라이트 전등이나 뭐 필립스 전등, 네, 이런 것들 이 센서류는 거의 지그비를 쓰면은 거의 다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그비 MQTT가 거의 모든 장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홈, 그 다음에 샤오미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샤오미 난로, 샤오미 선풍기까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연동이 가능한데 제가 뭐 저렴이 제품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당장에 페어링 할 수 있거나 연동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샤오미나 이 다원 제품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림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게 어떤 구조로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그림인데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셋톱박스와 구성이 있죠. 지금 이 셋톱박스 AOL이 올라가야 되고 CC2531, 그 다음에 지그비 MQTT, 그 다음에 모스키토 메시지 큐 서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 어시스턴트 코어, 이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면 홈킷과 연동할 수 있고 스마트 띵즈와 연동할 수 있고 구글 홈하고 연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홈 어시스턴트 모바일과 연동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 구글 홈하고 역으로도 연동할 수 있고 뭐 스마트 띵즈하고도 역으로 연동할 수 있고 홈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연동해서 홈 어시스턴트에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그비 2 MQTT가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한 슬라이드인데 이게 왼쪽에서 이제 USB CC2531 통해서 이 지그비 장치가 페어링이 되면 USB 연결을 통해서 셋톱박스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면 실제로 리눅스 펌웨어에서 TTY ACM0라는 장치를 지그비 MQTT가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액세스를 하면 그 액세스한 데이터를 퍼블리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모스키토로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홈 어시스턴트가 그걸 또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뭐 홈 어시스턴트에서 기기를 컨트롤하게 되면 얘가 이제 퍼블리시를 하면 이제 이 브로커를 통해서 지급이 to MQTT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으로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 지급이 장비로 이제 컨트롤 값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펌웨어를 설치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셋탑박스 IP로 SSH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루트로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일단 첫 세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타임존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시아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네, 서울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로케일 썼죠. 로케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ENUS UTF-8로 설정합니다. 제일 뭐 쓰기에 문제없는 로케일입니다. ENUS UTF 로케일 생성이 되고 있고 다음으로 루트 패스워드를 바꾸는 건데 이제 이 비밀번호가 안드로이드 오버 리눅스이기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어서 비밀번호를 꼭 어려운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도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꿨고 이제 에러를 약간 좀 수정하기 위한 스크립트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팅을 하지 않아도 홈 어시스턴트하고 지급 MQTT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 파일이 SD카드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미디어 제로로 가시면 여기서 페이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홈 어시스턴트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 리눅스 펌웨어를 다시 까셔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 to MQTT는 Z2M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 파일이 있죠. configuration YML 뭐 이런 거 있고 뭐 로고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도 하면 일단 설정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고 다음으로 웹 UI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셋탑 IP의 8123 이게 홈 어시스턴트입니다. 이렇게 초기 세팅 창이 뜨지 않습니까? 테스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네, 계정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탐색을 누르면 대충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약간 위치가 의왕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네, 대충 여기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 집에 있는 이런 장비들이 검색이 되긴 하는데 완료를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뜨지 않습니까? 홈 어시스턴트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118.2 그 다음에 MQTT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지급이 to MQTT를 쓰려면 통합 구성 요소에서 밑에 통합 구성 요소 추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MQTT를 검색해서 설치해 줍니다. 네, MQTT 있죠. 여기서 브로커에 로컬 호스트.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MQTT를 로컬 호스트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ID 비번을 따로 설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기기 검색 활성화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네, 구성을 만들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92.168.0.9 제 셋탑 IP죠. 여기서 8124, 8123, 8124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8124로 접근하면 이렇게 지급이 to MQTT UI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세팅 들어가면 뭐 세팅할 수 있고 맵 보면 맵이 나오고 뭐 그룹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제품 페어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테스트로 스위치 그 다음에 플러그, 온습도 센서 이렇게 페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아카라 버튼, 아카라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스마트 띵즈 정품 플러그 이렇게 페어링을 해볼 텐데 일단은 파워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페어링을 하려면 여기 퍼미트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퍼미트 해주시고 페어링을 시도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온도 센서 한번 페어링 해보겠습니다. 온도 센서를 보시면 이 리셋 버튼이 하나 있는데 리셋 버튼을 한 3초 정도 꾹 눌러줍니다. 불이 깜빡깜빡거리게 되고 깜빡거림이 있는 상태에서 놓으면 페어링이 되는 겁니다. 디바이스 조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스타팅 인터뷰 이런 식으로 나오고 페어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뜨지 않습니까 지금? 네. 클릭 페이로드 싱글 이런 식으로 여기 홈에는 약간 좀 갱신이 빨리 안 되는데 일단 페어링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습도 센서 지금 뜹니다. 네, 온습도 센서 한번 연동해 보겠습니다. 온습도 센서도 스위치랑 동일하게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꾹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인 되지 않습니까? 이 영상으로 한번 찍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위치죠, 스위치. 스위치를 페어링하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상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이 버튼을 꾹 눌러보면 불이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놓겠습니다. 놓으면 이제 스타팅 인터뷰라고 뜨면서 페어링이 되는 겁니다. 뜨지 않습니까? Successfully interviewed. 이렇게 페어링 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플러그, 이 스마트 띵즈 플러그죠. 이 플러그 한번 페어링 해보겠습니다. 이 누르면 뭐 껐다 켜졌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르면 깜빡깜빡거리는데 여기 불빛이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놔두게 되면 페어링이 됩니다. 페어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세 개의 장비가 이렇게 올라왔죠. 세 개의 장비가 올라온 상태에서 홈 어시스턴트로 가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에서 MQTT 쪽에 보시면 3기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세 개가 잡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 도구에 가시면 상태라는 탭에 보시면 이제 장치가 올라와 있을 텐데 센서, 액션, 네, 액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버튼일 겁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싱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눌렀습니다. 두 번 누르면 더블이라고 나올 겁니다. 더블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홀드, 릴리즈, 홀드, 릴리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센서는 지금 보시면 아직 이렇게 지금 값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값을 나오게 하려면 이 온도 센서를 좀 눌러주시면 값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온도가 들어오죠. 지금 보시면 습도가 55%, 그 다음에 기압이 1005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온도가 25.22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스위치도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리적으로 컨트롤하면 얘가 온오프가 바뀔 겁니다. 오프, 온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눌러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오프, 온, 오프, 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뭐 지급이 장치들을 페어링 할 수 있고 와이파이 장치들도 컨피규레이션 YML 파일을 뭐 수정하거나 아니면 통합 구성 요소를 통하거나 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제가 이 위에 화면을 이제 이 러브레이스라고 하죠. 이 UI 자체를 이걸 약간 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시보드 편집에 가셔서 비어있는 대시보드로 시작 이런 식으로 누릅니다. 네, 여기서 누르고 제목을 이제 뭐 홈이라고 합니다. 홈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카드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날씨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날씨를 한번 누르고 보조 속성을 휴미디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개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센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서 한눈에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온도,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습도, 그 다음에 제가 기압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위에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위에 이름은 어떻게 하냐면 코드 편집기를 통해서 여기서 네임해서 온도 이렇게 하면 되고, 물론 UI에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직관적이라서 습도, 그 다음에 기압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카드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카드 추가하기 또 통해서 구성 요소로 추가하기, 카드 추가, 카드를 스위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 이제 플러그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탭 동작이 토글이고 제가 봤을 때는 MDI 파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또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추가되고 뭐 지급이 장치들의 감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수평 모아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뭐 한 개씩만 게이지 통해서 여기서 퀄리티, 링크 퀄리티, 이게 무슨 센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참 무슨 센서인지 알아야 되는데 게이지 ADA280, 그 다음에 CD1D89. 근데 무슨 센서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랜덤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약간 이거 닉네임을 좀 정해놓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닉네임을 한번 정하고 좀 와보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고 저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설정 가가지고 기기 이게 보니까 얘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설정해 보시면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보니까 샤오미 버튼이고 다시 가보면 샤오미 버튼, 얘는 플러그 그 다음에 통합 구성 요소 다시 가보시면 기기에 얘는 샤오미 센서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게 아마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샤오미 버튼, 샤오미 센서, 샤오미 여기 또 링크 퀄리티라고 나오니까 약간 좀 별로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는 1번이 샤오미 버튼 감도, 두 번째 거는 온도 감도, 그 다음에 플러그 감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대충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버튼을 통해서 이 플러그를 한번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화를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해보기 위해서 자동화를 관리합니다. 이게 뭐 좀 그렇게 정답은 아니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원클릭 플러그 토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기기에 보시면 상태, 얘가 버튼 액션이 있을 겁니다. 액션 버튼 샤오미 튼 액션, 얘가 싱글이라는 게 있을 텐데 싱글 액션 싱글이라고 해놓고 싱글이라고 뜨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 액션
소문자 싱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싱글.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조건은 뭐, 이게 트리거가 걸렸는데, 이러한 조건일 때만 자동화가 동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때 사용합니다. 기기를 보시면 서비스 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호출에 스위치 토글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스위치 토글, 스위치 엔티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기기,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 톡을 이렇게 맞춰놓으면 저장하면 아마 자동화가 될 겁니다. 자동화가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샤오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얘가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대시보드 편집에서 카드 추가기에서 구성 요소 샤오미 버튼 클릭 아니고 샤오미 버튼 액션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액션을 한번 추가해 놓고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에 싱글이 뜨면 플러그가 꺼질 겁니다. 싱글이 꺼지지 않습니까? 또 싱글 켜지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두 가지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걸 완전 빠듯하게 자동화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는 구글 홈을 사면서 말로 헤이 구글 전등 꺼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제가 누우면 전기장판 켜지고 이런 게 솔직히 좀 좋아가지고, 네, 방금 또 구글 홈이 또 반응했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말로 하는 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자동화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정에 자동화를 좀 더 빡세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홈 어시스턴트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그비 센서를 임의로 떼서 지금 사용 불가로 나오고, 이것도 지그비 센서인데 얘도 센서고, 네, 요거는 블루투스로 연동한 모드 등, 네, 이거 에어컨, 보일러, 이거는 이제 그 월패드에 코콤 월패드를 가져온 거, 제습기, 컴퓨터, 콘센트, 공기청정기, 선풍기 이런 것들이고, 온도 그래프 보여주는 것들, 네, 이런 게 있는데, 자동화를 이제 말로 하기 싫어가지고 자동화를 이제 좀 하다 보면 자동화가 엄청 많아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한참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가. 네, 이거 만드느라고 좀 머리가 아프긴 했는데,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를 하다가 좀 센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센서를 좀 더 사서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빠듯하게 좀 더 잘 되게, 좀 반응성이 좋게 이렇게 개선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홈 어시스턴트를 이번 년 20년 4월부터 사용하면서 거의 한 7개월 차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초보였을 때는 스마트 띵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 띵즈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워낙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반응 속도가 좀 늦거나 좀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홈 어시스턴트는 로컬 컨트롤이 대부분이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누르면 바로바로 작동을 합니다. 거실드 키는 것도 바로바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영상에는 안 나가겠지만, 제가 거실등을 키니까 무드등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거실등을 끄면 또 무드등이 켜지게 이렇게 자동화를 해놨었습니다. 제습기가 습도가 75%면 켜지는 거고, 가습기가 언제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홈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버 리눅스 그 소스 IoT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스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스는 외부에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빌드가 됩니다. 보시면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AOR 가셔가지고 레포 이닛을 합니다. 레포 이닛 하면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레포 싱크 같은 그런 거죠. 그다음에 레포 이닛 이렇게 받아칩니다. XML 파일을 받는 거죠, 이건. 3개의 레파지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포 싱크를 하시면 이제 레파지토리 3개가 합쳐져서 소스 트리가 구성이 됩니다. 네, 기터브에서 가져오는 거죠. 프리베이트 레파지토리에서. 네, 가져왔고, LS를 해보면 소스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빌드 루트. 네, 이제 빌드 루트와 빌드 루트 SH. 이제 안드로이드 오버 리눅스 기본 딱 SSH만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크립트고, 이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이 베이스 이미지에 어떤 서비스가 올라갈 건지 이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템플레이트에 있는 그 폴더들을 서비스 폴더에 이 심링크를 해놓으면 그 설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에 이제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텐데, 홈 어시스턴트 이미지, 지그비 MQTT 이미지 이렇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2개가 그러면 이제 이미지 만들 때 설치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집 같은 경우에는 U5 PVR에 맞게 업데이트 집을 만들 때 사인을 하거나, 업데이트 집 원래 사인을 해야 리커버리해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할 때는 빌드 루트 sh 이것만 입력하면 이미지까지 한 방에 주르륵 나오게 됩니다. 빌드 시간이 대충 인터넷 시간에 따라서 대충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작동된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